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연합뉴스입니다. 정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발표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 계층이 없도록 하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대 추진 정책 중 하나인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취약산업 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탄소 배출량과 억제량을 서로 이제 동등하게 맞춰서 결국 합의되면 이제 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당장 그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0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석탄 그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기술력으로 보더라도 일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한편에서는 탄소를 억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라면 지금 현재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세계 각국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지구를 넘겨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 정부가 그 산업자원부의 차관을 이런 담당하는 설립을 하고 차관이 이제 그 신설이 된다라면 그 밑에 또 방대한 조직들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또 예산도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차관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거의 부처가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국이 생기는 게 아니고 차관이 생기게 되면 하나의 부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 차제에 이러한 정부 구조,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개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차기 정부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인류가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위기감을 가지고 네. 지금 이런 탄소를 줄이겠다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조금 설왕설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정부에서 약 한 30여 쪽에 달하는 그러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들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선언적인 선언에 좀 국한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과 차별점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2050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방향과도 일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조직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런 속담을 좀 들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짜 나가야 되는 단계이지.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발표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어찌됐든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경우는 곧바로 후속 조치들이 속속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그렇죠. 되겠고요. 장기적인 플랜이군요. 요즘
메가 트렌드 가운데서 두 가지를 꼽자면 인플레이션, 그다음 세금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역시 여기도 세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조세 저항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부 발표에는 없었다가 이제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화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탄소세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탄소 배출권을 이제 거래한다라는 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업의 이익을 나고 있는 것도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이 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세금을 걷어서 결국 세금이라는 게 부의 재분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업 간의 어떤 사적인 거래를 공적인 거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만의 이제 세금을 보면 통일안전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앞두고 세금을 거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어차피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나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는 그래도 재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애둘러서 비판만 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친환경 산업이나 기업들은 뭐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증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 관련한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뉴스화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뭐 주말서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아직까지 뚜렷한 수혜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지금 뭐 어느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로 조금 어차피 이것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적극적으로 요 테마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쪽입니다. 2차 전지, 저전력 반도체, 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뭐 반도체는 전 분야에서 뭐 많이 쓸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그린 수소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라고 해서 최근에 지난주에 또 혁신 성장 전략 회의에서 처음 나온 개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최근에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러한 재료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까지는 재료로서는 좀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료죠.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것들은 어마어마시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다라는 면이 다소 아쉽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뒤이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점에 대한 밸류 부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에는 다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단순한 테마로서 일부 개별 종목들이 조그만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수를 움직일 만한 요소는 조금만 아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도나 내후년도 돼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표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분야들, 뭐 그린 수소,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뭐 탄소 중립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테마들의 종목 찾기는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 이제 그 거고요. 지수를 움직일 만한 요소는 네.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까지는 조금 힘이 좀 딸린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종목의 접근에 있어서 그래도 또 새로운 테마라면 또 시장에서 또 네. 환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찾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식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볼까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보이지 않는 변동성들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여러분들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제가 어제도 이제 2대1에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지수는 그렇게 밀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것들 현상을 목도하실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그런 기여를 삼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지수 관련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 여타 개별 종목들은 좀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전략들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시장 봤을 때 넵튠이라는 종목도 네. 굉장히 그 크래프톤의 IPO, 특히 크래프톤의 지분을 중국에서 또 확대하게 되면서 지분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다가 엊그제 상한가 기록 이후에 또 4% 하락 마감해서 이런 거 보면서 변동성이 크구나 이런 걸 느끼긴 했는데 종목별로 특히 또 소외되신 분들, 손실이 커지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재편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실행할 수 있는 전략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좀 쉽게 왔다.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운동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익이 났죠. 이익이 이제 폭이 크냐 적냐의 문제이지 손실을, 그러니까 뭐 인버스를 타신 분들 외에는 손실을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개별 종목은 빠지기 시작했죠. 특히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그전에 기다리면 올라왔죠. 이제는 기다리면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손절매도 좀 필요하고요. 손절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폭이 커지기 전에 이걸 교체 매매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괜히 내가 비용만 들이는 거 아니냐, 왔다 갔다 하다가 수수료만 내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종목에 있어서의 상황이 바뀌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굳이 교체 매매를 안 하다 하더라도 현금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도 좋다. 현금을 좀 들고 계셔야 향후에 주도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지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지금 제가 제일 말려드리는 게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네. 좀 빠진다고 해서 친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물타기 하는데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상당히 오히려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다른 종목을 사는 것도 나중에 수익률 제고에 있어서 좋지 않겠는가. 제가 이게 거의 30년 경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도주가 안 나왔다고 보시나요? 이제 주도주가 조금 네.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가 이제 IT 뭐 2차 전지였었습니다만 이게 쉬어가는 타이밍에서는 다른 주도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를 따라사기에도 좀 늦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또 주도주가 내년에를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내년 시장의 대비 전략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또 현금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